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알려진 바대로 한 온라인 매체가 유가족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일부를 공개했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며칠 만에 삭제를 했습니다.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자, 명단 공개 자체만 놓고도 다들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은데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이 공개 자체에는 반대 여론이 더 높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제 법적인 논란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피해자 유족들 입장에서는 2차 피해라든가 이런 것을 또 우려를 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이 공개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정부도 결정을 내렸던 것이고, 네. 또 여론도 그렇게 움직여 가고 있었는데, 결국은 유명해지고 싶은 욕구를 좀 이기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좀 비이성적인 판단을 내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개한 매체를 지금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것이 이제 비판의 수위가 좀 더 높아지는 이유는 그 방송 자체를 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떡볶이를 먹는다든지 심각한 상황에서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일단 매체 자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그 상황에서 아무리 광고를 한다 하더라도 그 상황과 맞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명단을 띄워놓고서 그 광고한다고 그 음식을 먹는 장면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죠. 예. 그리고 저는 그 유가족의 동의가 없이 공개한 부분은 저는 부정적으로 봐요. 그건 예. 유가족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름을 공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렇죠. 보고, 저는 다만 유가족이 동의하는 하에서는 공개하는 것도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155명의 지금 공개된 내용만 보면 그분들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유가족의 의견을 전체로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개한 부분은 이거는 비판의 지점이 있다 분명히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어쨌든 유가족들이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유가족들이 이걸 통해서 또 다른 어떤 그 아픔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언론으로서의 역할일 텐데, 네.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 유가족들이 정말 원해서 이름을 공개하거나 아니면 그 또 다른 어떤 그 분향소를 설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패나 아니면 영정사진을 내놓는 것은 저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유가족들이 동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국민들이 우려했던 방향으로 정쟁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건데, 아니나 다를까 정치권에서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여러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발언 수위가 좀 높은 분 중에 하나죠. 이태원 참사 명단 공개, 배후에 민주당이 의심이 된다. 배후에 민주당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용으로 또 이것을 이용하고 무모한 행위를 하는 거 아니냐, 중단하라, 이렇게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은 다르죠. 국민의힘 입만 열면 음모론이다. 어떻게 모든 문제가 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느냐. 배후설을 못 밝히면 허위사실 유포로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물론 근데 이게 이재명 대표가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긍정적인 입장의 공개 멘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또 빌미가 됐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근데 그 전제를 분명히 달았어요. 동의를 구하고. 그렇습니다.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공개하는 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 민주당은 반대 입장이고요. 예. 지금 이번에 공개한 거에서 민주당이 동의하거나 아니면 민주당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도 않는다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은 분명한데, 그것은 정말 그 유족들이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경기도 같은 경우도 유족 한 분이 본인의 그 유가족 분이 그 희생자의 이름하고 유폐하고 그다음에 영정 사진을 공개하도록 해서 그게 좀 그렇게 한 상태에서 그 분양을 했거든요. 일부는 이제 인터뷰도 많이 하셨는데 예. 본인들이 이제 공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고인에 대한 예. 예의나 어떤 국민적 추모에 더 맞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실제로 있긴 그렇죠, 합니다. 있죠. 네. 그래서 외국 언론들은 또 몇 분을 이렇게 인터뷰에서 공개한 네.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가족이 원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민주당이 마치 이걸 전체적으로 이분들이 공개한 것에
것에 대해서 뒤에 배경이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너무 지나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자꾸 이걸 방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공개하는 문제의 논란과 이게 수사와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 지금 구속영장까지 신청된 상태입니다. 예. 어제 다 조사 받았고요. 예. 수사를 검찰이 잘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그런 상황에서 이거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무슨 수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검찰 입장이 이재명 지금 대표에 대해서 기소까지 할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방탄이 될 수 있는 건지, 이 얘기가 나오면 그럼 수사를 안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모든 것을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다 또는 수사를 방해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한쪽으로 몰고 가는 것도 지나친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의 입장은 이제 사안별로 이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 갈등이 불거지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사법 수사 관련해서 시선을 돌리는 거 아니냐.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국민의힘이 이렇게 사안을 키울수록 그 시선은 다시 이 사안으로 모아지기 때문에 반대쪽도 이제 유리할 것은 없어 보이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 이태원 참사를 자꾸 길게 끌고 가고 싶어한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예. 근데 그 배경에는 이재명 그 대표와 관련한 뭐 여러 수사 관련한 그 이슈들이 다시 이제 국민적 관심을 끌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덮으려고 하는 의도가 좀 있다.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분명히 알면서도 실명 공개를 이렇게 강행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결국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배우설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는 거는 좀 확실히 과하죠. 네. 이재명 대표가 뭐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은 전 거의 없다라고 보는데, 네. 그쪽 뭐 단체 쪽에다가 뭐 협조 요청을 했다거나 그런 건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국민의힘도 지금 뭐 여야 간에 워낙 이제 치열하게 계속 이제 프레임 전쟁을 벌이는 과정이다 보니 국민의힘도 이 부분을 좀 강하게 저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성토를 하고 있긴 한데, 네.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관계가 됐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 이제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와 더불어서 명확한 원인을 밝히는 것이 주류인데, 그 번외 갈등들을 일으킬 만한 단서를 자꾸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고,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게 뭐 일부러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유행인가요? 자꾸 이렇게 언론에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메모나 문자들 수첩에 명단 유출 경로 불법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메모가 지금 또 나왔습니다. 공적 자료 훔쳐간 게 아니라면 누군가 명단을 제공한 거 아니냐, 이것도 추측입니다. 유족에 대한 2차 좌표 찍기다. 음란물 유포, 모욕, 조롱 등 범죄 행위 가능성이 있다. 그런 범죄 행위 이미 발생해서 보고받는 상황이 있다. 자, 이게 법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대부분은 추측성이에요. 그러니까 증거 우선주의나 증거 재판주의에 비춰봤을 때는 물론 이제 본인이 공개한 건 아니지만 유출이 됐습니다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도 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공개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 법무부 장관으로서도 뭐 전혀 뭐 난 모르는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본인도 입장을 분명히 이제 가질 필요가 좀 있는 것이고, 수사에 대해서 뭐 이렇게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건 어떻게 보면 국민의 기본적 이제 인권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입장을 가질 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어찌됐건 그 국회 회의하는 과정에서 질문이 이제 들어오면 답변을 또 해야 되는 의무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 수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 뭐 요새 워낙 이제 그 민주당 의원들하고 좀 언쟁을 많이 벌이면서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공격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고 하긴 한데, 그런데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는 제가 보건대는 뭐 그냥 좀 평이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정도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본인이 너무 깊숙이 개입되거나 이런 부분을 오히려 조금 꺼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개인적으로는 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발언 때문에 또 역시 마치 그 배우설이랑 비슷하게, 물론 그건 배우가 아니고 어떤 그 지휘 체계에 있어서 정점이 있기 때문에 지시할 수 있죠. 수사를 지시한 거 아니냐? 경찰청이 유출과 관련해서 수사 개시했다는 얘기가 밝혀졌습니다. 굉장히 이제 빨리 진행되는데, 이게 이제 바람직하면서도 어떤 방향을 가지고 주도했을 때는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있고. 뭐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죠. 뭐 어쨌든 이게 어떻게 공개가 되냐 하는 부분에 수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건 뭐 하는 건 할 수 있다고 봐요. 예. 저는 뭐 어떤 방식으로 공개가 됐는지 어디서 그런 명단을 입수했는지 하는 부분에서 알아보는 건 만약의 경우입니다. 정말 그 한동훈 장관이 주장하는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하면 그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고 처벌을 받는 사람들은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공적으로 관리하는 곳에서 누군가가 유출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공적 기관에서 유출하지 말아야 될 명단을 갖고 있다가 유출했다면 그건 다시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건 뭐 수사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다만 저는 이게 너무 정치적이에요. 제가 제일 문제 삼고 싶은 건 2차 좌표 찍기라는 단어예요. 예. 아니 이게 왜 좌표 찍기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이 좌표 찍기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버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요. 이 명단을 유출한 명단이 유출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2차 가해를 누군가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전제가 아니면 어떻게 이 좌표 찍기란 말을 씁니까? 아니면 생각이 없었다가도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우려도 있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러면 누군가가 만약의 경우에 이게 이제 명단이 공개가 된 상태잖아요. 그럼 명단이 공개된 사람들을 향해서 왜 거기 갔냐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 그건 정말 문제돼요. 그건 정말 그 사람은 저는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 누가 됐든 그게. 그러니까 근데 이런 표현들 2차 좌표 찍기나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법무부 장관에서 법률적 용어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정치적 용어거든요. 그리고 마치 이게 그럼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공격하라고 이름을 공개했다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개인적 뭐 메모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그 장관으로서 법률적 관점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구나 또는 뭐 이 부분은 조사해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좌표 찍기라는 말 자체는 사실은 상당히 정치적 발언이고 또 누군가에게 어찌 보면 이게 뭐 목표를 삼아서 그 사람들에게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그룹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저는 부적절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아까 전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본인이 쓴 거니까 이게 뭐 공개한 건 아니고 우연히 그냥 카메라에 잡힌 거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도 가능하나 않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카메라가 어딘가 숨어 있고 기술이 좋아져서 충분히 줌으로 당겨서 찍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이나 메모를 왜 펼쳐놓는지 국민들은 좀 궁금해할 것도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의힘이 배후설까지 제기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민주당을 비롯해서 이 야3당은 결국 국정조사가 필요하니 빨리 가자. 그리고 24일에 이제 계획서를 단독으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출연해서도 이제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더 공세 수위를 높이기 위해서 야당 의원 20여 명이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는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고요? 아무래도 이제 여론을 움직이려는 의도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야상당 같은 경우는 지금 물론 수적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뭐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 과반수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여론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힘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국회의장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24일 날 국회 그 본회의 열리는데 거기서 이 안건을 부의할지 안 할지도 아직 결정을 안 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국회의장도 압박을 해야 되고 일정 부분 여론이 형성이 돼야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힘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마 서명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천막농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적 여론을 좀 형성해서 국정감사 특검까지 이 12구 참사 관련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동력을 얻으려는 의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적으로는 뭐 우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여론이 뒷받침이 돼야 힘을 받아서 이걸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네. 국민의힘이 지금까지는 뭐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지만 국민 여론이 만약에 이걸 국정조사나 특검을 해야 된다는 데로 간다고 하면 또 국민의힘도 그걸 계속 반대할 수 없지 않겠어요? 그런 이제 여론의 움직임을 위해서 이렇게 서명운동 또는 뭐 천막농성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 일부 강경파 의원들 중심으로 온라인의 추모 공간을 만들겠다. 또 반대로 이원흑 의원은 처음으로 이번 명단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 우리도 좀 잘못 있는 거 아니냐 사과의 취재 얘기를 했고 당내에선 좀 목소리가 좀 달리 나옵니다. 물론 이제 대표가 됐던 원내대표가 됐던 당원이 됐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고 나면은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무마하곤 하는데 보면 이제 국민의힘의 여당 입장에서 어느 정도 메시지 관리가 되고 대외적으로 일단 주장하는 어떤 주제가 하나로 모아지는 것 같은데 민주당은 조금 분산이 되는 느낌도 있네요.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보건대는 이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의견이 갈리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고 밖으로 그냥 표출은 근데 잘 안 되고 있는 뭐 것 이제 같은데. 보도가 안 될 뿐이지 예. 그러니까 왜 국정조사에 안 들어가느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의원들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게 마치 이제 이 친윤계들
윤핵관을 비롯한 친윤계들이 일사불란하게 국정조사를 반대를 좀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뭐 국민의힘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움직여가는 그 목소리가 것은 워낙 강하고 센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보이긴 대외적으로 하는데 보이긴. 그런데 왜 그 윤핵관들이 최근 들어서 갑자기 그렇게 군기잡기에 나섰는지도 좀 따져봐야 돼요. 네, 사실은 이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상민 장관 사실은 퇴진론. 사퇴 주장이 없잖아 있었던 예. 거고 책임론 부분도 있었고 또 국정조사에도 들어가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던 겁니다. 네. 자 이제 그런 의견이 의외로 많이 표출이 되니까 사실은 윤핵관들로서도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보면 입막음용으로 지금 이렇게 강한 발언을 내놓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양당 모두 지금 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좀 문제 제기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국정조사까지는 저는 이 민주당이 이제 주장이 그래도 합리적인 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특검까지 가는 거는 이거는 정치 공세 성격이 이제 강하다라고 예, 봅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 어찌됐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향후에 또 검찰 수사도 이제 진행될 예정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적 불신이 존재해요. 경찰이 경찰을 수사 제대로 하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 예. 자, 그래서 국정조사가 필요한 겁니다. 국정조사 과정을 통해서 정치권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지점들, 수사하는 과정에서의 논란이 되는 지점들까지도 짚어주면 수사가 제대로 방향성을 갖고 갈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뛰어넘어서 바로 특검으로 가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정치 공세의 성격이 이제 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확실한 그 프레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이 국민의힘 쪽에서 당신들 이재명 대표 결국 이렇게 이슈 덮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별로 그러니까 설득력 있게 설득을 해내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어찌됐건 특검 부분은 민주당이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보호용으로 좀 이걸 던져놓는 그런 예. 정치적 의미가 있는 거에 불과하고 실제로 실현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요. 그런 예. 반면에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점이 지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기류가 좀 바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윤핵관들조차도 아마 국정조사의 장이 너무 이 야권 일변도로 흘러갈 경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방어용 차원에서라도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이제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윤핵관들의 군기잡기라는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큽니다. 사실 이 사고 자체도 경찰의 어떤 당일날 현장 대처에 대한 지적도 많고 사실상 책임이 있는 상황인데 이렇다 할 경찰 수사에서 정말 미진하게 발표가 나면은 그거는 저 국민 여론 둘째치고 윤핵관들 그리고 그 윗선의 대통령까지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그때 가면 또 되돌릴 수 없는 상황. 그럼 24일 단독 국정조사 계획서 제출 전에 국민의힘이 좀 의견을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봐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어찌됐건 야권들의 힘만으로 지금 일단 열 수가 있잖아요. 예, 특검은 좀 다르죠. 그렇습니다. 특검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거나 하면 뭐 안 되는 안 거고. 되죠. 그런데 국정조사는 야당들의 힘만으로도 이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네. 일단 장이 펼쳐져요. 자, 펼쳐졌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제 아무도 안 들어오고 이 야당 의원들만 들어와서 완전히 국민의힘 내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성토 분위기로 가지 않겠어요? 이슈 주도권이 완전 한쪽으로 이제 기울어버리는 네.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방치하는 게 과연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뭐 윤 대통령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 이상민 장관 비롯해서 또 경찰 윗선 부분 관련해서도 뭐 여러 가지 또 뭐 가짜 뉴스도 많이 돌고 있고 좀 그런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방어 필요성도 존재하는 겁니다. 네. 이걸 그대로 방치해 놓고 그냥 야당들의 주장만 이렇게 막 언론에 계속 보도가 나가는 그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따를 것이다. 그래서 결국 저는 응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